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KF-X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KF-X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KF-X에 최초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대사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제2담과 레이저 제2담,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아프간과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폭탄들이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F-X 탑재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적 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동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정비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 사업청과 이스라엘 엘비사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다. 산악도 안 두렵다. 중신형 경전차 한반도 투입되나? 바로 경전차의 규현이다. 경전차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주로 쓰였다. 당시 강대국들은 강력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한 중전차, 적당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춘 중전차, 얇은 장갑과 약한 화력을 갖추고 주로 정찰용으로 쓰던 경전차를 각각 개발해 운용했다. 하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라졌다. 전쟁이 끝난 뒤 각국은 각각의 체급마다 나누어졌던 임무와 용도를 하나의 전차에 통합하는 주력전차란 개념을 만들어냈다. 중전차와 경전차는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경전차의 필요성은 제기됐다. 주요 분쟁국,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작고 가벼운 경전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바로 인프라 때문이었다. 전차는 모든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달리기 위해 무한 궤도를 달고는 있다. 하지만 도로가 포장되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기동성을 발휘한다. 가령 40톤 안팎의 주력전차가 재원표에 나온 최대 속도인 60에서 70km/h의 속도를 내려면 적어도 4에서 5m 이상의 도로폭과 잘 다져진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개발 국가엔 이 같은 포장 도로가 많지 않았다. 하천에 설치된 다리도 주력전차의 하중을 견딜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늪이나 연약 지반이 많아
제대로 된 전차 운영이 어려웠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동부 해안 지역과 달리 서부 산악 지역과 남부 지역은 호수와 강, 논과 늪지대 등 전차가 제대로 기동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중국은 소련의 수륙양용 경전차인 PT-76을 모방한 60식 수륙양용 전차와 이를 개량한 63식 수륙양용 전차, 그리고 59식 전차를 대대적으로 개조한 62식 경전차를 개발해 대량으로 배치했다. 62식 전차는 36톤급의 59식 전차를 다이어트시켜 16톤급으로 낮춘 체중 감량 전차다. 기반은 59식이지만 주포를 100mm에서 85mm로 다운그레이드하고 포탑과 자체를 재설계해 방어력을 장갑차 수준으로 낮췄다. 중국은 62식 경전차를 주력 경전차로 채용해 광저우 군구에 대량 배치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투입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참담했다. 장갑차 수준에 불과한 빈약한 방어력 때문에 베트남군의 대전차 화기는 물론 기관포나 부비트랩에도 쉽게 파괴됐다. 화력도 약해 베트남군의 전차를 만나면 당하기 일쑤였다. 사실 경전차는 그 태생 자체가 심각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주력 전차가 움직이기 힘든 곳에서 쓰기 위해 크기와 무게를 대폭 줄였다. 그러다 보니 방어력이 지나치게 떨어져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이나 소련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방어력을 아예 포기하고 차륜형 장갑차의 주포를 얹어 사용하는 개념으로 경전차를 대체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62식 경전차 이후 한동안 경전차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해군 육전대용으로 수륙양용 경전차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륙작전용으로만 도입됐다. 그러나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 경전차 도입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토는 광활하다. 이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한때 중국은 500만에 달하는 지상군을 운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축과 대대적인 편제 개편을 진행하면서 지상군 숫자를 140만 명까지 줄였다. 문제는 이 140만 명으로는 넓은 중국에 상존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동쪽으로 북한과 남쪽으로는 대만은 물론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서쪽에는 인도와 대치 중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에도 상당한 병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2017년 대대적인 군제 개편을 통해 7대 군구 체제를 5대 전구 체제로 바꿨다. 기존의 사단 편제 대신 제병협동 여단 전투단 개념인 합성 여단 체제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와 차량, 항공기 등 수송, 물류 분야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각 전구 소속의 합성 여단이 다른 전구로 신속히 증원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중국군은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먼 거리까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신형 경전차가 필요했다. 신형 경전차는 이른바 15식 경전차로 불린다. 중국 북방공업이 개발을 맡아 2015년 제식 채용된 후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VT-5라는 명칭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중국군의 제식 장비로 보급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경전차는 지나친 경량화를 추구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62식 경전차 사례를 타산지석 3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순수 경전차로 설계됐다. 전투 중량은 약 35톤 수준이지만 무려 1000마력의 고출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70km 이상의 고속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105mm 주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화력을 강화했다. 중국은 이 경전차에 많은 신기술을 적용했다. 가장 고질적 문제인 방어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장갑과 폭발반응 장갑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15식은 99식이나 96식과 같은 주력 전차 수준은 아니지만 적보병 전투 장갑차의 대구경 기관포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 역시 상당하다. 주포는 한국 K1 전차의 M68A1 주포 원형인 영국제 L7A1을 중국이 모방 생산한 83식 전차포를 개량했다. 이 전차포는 날개 안정식 절갑탄을 사용했을 때 2km에서 균질 아변 강판 300mm를, 대전차고 폭탄을 사용했을 때 400m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사거리 5km, 관통력 600mm 급의 GP2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했다. 이 정도 공격력이면 2세대 전차와는 거의 대등한 교전이 가능하고 기동성을 이용해 측후방을 누린다면 3세대 전차와도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하다. 이 화력을 통해 경전차가 많이 운용되는 산악이나 지반이 약한 지역은 물론 공정부대의 적 후방 지역 작전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 인도 접경 지역 등에 15식 경전차를 대량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저우 일대의 해군 육전대 부대에도 보급하고 있다. 적이 중형 전차를 투입하지 못하는 지역의 우수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고성능 경전차를 집중 운용해 교전 초기부터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다.